최근에 이제 고로사드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철강하고 운송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오늘은 철강 국내 업체들 4분기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철강 업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4분기 4천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9,200억 정도였다는 거 감안해 보면 거의 QOQ로 1.5조 가까이 이익이 감소를 했는데요. 일단 뭐 제일 큰 원인은 이제 9월에 있었던 그 포항 태풍 침수 피해 영향이 제일 컸고요. 그 판매량이 포스코가 보통 정상적일 때는 분기당 900만 톤 정도를 파는데 이번 4분기는 750만 톤 밖에 못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철강 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 판매량 변동에 따른 고정비가 확대되고 축소되는 효과가 되게 큰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판매량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고정비 증가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의 7천억 가까운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분기에도 포항 공장 그 태풍 침수 피해 이후에 이제 정상화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관련된 복구 비용이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만 그 태풍 침수 피해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일회성 비용으로 거의 9천억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철강 제품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원가가 톤당 한 8만 원 정도 하락을 한 반면에 판매 단가는 16만 원이나 빠지면서 스프레드가 3분기 대비 8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4분기는 이미 다 지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에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회복이 될 수 있느냐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한 8,500억 정도로 3분기 수준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월 중순을 기점으로 포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다 정상 가동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4분기와 같이 그런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복구 비용은 추가로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도 1분기에는 한 800만 톤 정도, 800만 톤 초반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달부터 열연을 중심으로 한 판재료 제품 가격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 투입 단가는 최근에 철강석 가격, 스팟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시차를 두고 천천히 반영이 될 거고 1분기까지는 원재료 투입 단가가 4분기 대비 빠질 겁니다. 그에 반해서 판매 단가는 플랫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스프레드는 최소한 플랫 이상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다시 한 8,500억 정도로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4분기에 3천억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였다는 걸 감안해 보면 거의 QOQ로 6천억 이상 감익이 됐습니다. 일단 제일 큰 원인은 그 판매량이 마찬가지로 안 좋았습니다. 전방산업 수요가 부진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현대제철은 그 당진 제철소에서 부분 파업이 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판매량이 거의 390만 톤, 그러니까 YY를 거의 15% 정도 감소를 하면서 고정비가 700억 정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고로 쪽은 톤당 한 4만 원 정도가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고, 전기료는 10,000원 정도 축소가 되면서 이것도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당진 제초소 파업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포항 제초소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 복구 비용, 그리고 판매 단가 하락에 따른 그런 재고 평가 손실, 이런 부분들이 대략 한 4천억 정도의 비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큰 폭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는 한 2천억대 영업이익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량이 4분기에 거의 400만 톤을 하회를 했다가 1분기는 한 470만 톤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4분기 판매량 급감의 제일 큰 원인이었던 파업 이슈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가동률을 올리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은 2천억대로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컨센서스가 2천억 정도인데 비해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수치는 1,800억대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3분기 어닝 쇼크의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아무래도 판매량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4분기는 그래도 QOQ로 의미 있게 판매량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판매 단가가 4분기에 QOQ로 전반적으로 뭐 아연이 13% 가까이 빠지는 걸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영업이익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아연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용 금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이제 2,500억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500억 초반 정도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풍산도 일단 그 전방산업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좋지는 않습니다. YY로 5%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돈 가격은 4분기에 QOQ로 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풍산은 작년 계속 그랬지만 방산 매출이 워낙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으로 방산 매출이 호조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정도는 달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세아제강이 3분기 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일회성 영향이 컸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그 기존에 이제 그 소송이나 아니면 가진금 관련된 소송 부분에 대한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았기 때문에 이게 다 일회성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750억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작년 대비 증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영업이익이 한 4.8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부터 4분기까지 포항 태풍 침수 피해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거의 1.3조 원 정도로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저효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한 5.3조 정도로 작년 대비 증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일단 작년 영업이익이 1.6조 정도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 추정치는 저희가 1.4조 중반 정도로 좀 감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작년 4분기부터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1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에 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봉영간 같은 경우 국내 건설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봉연강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올해 크게 악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작년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하는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인상을 했는데 올해는 이 나머지 제품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자동차용 강판 가격은 최대가 아마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감소를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뭐 작년 정도 영업이익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풍사는 저희가 또 감익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돈 가격이 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텐데, 근데 이게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부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추가적으로 뭐 동이 주로 생산되는 페루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구리 공급 차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올랐는데 아마 좀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는 돈 가격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감익이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희가 세아제강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 일회성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에너지원 강간 수출 마진이 워낙 높게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올해 연내 계속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황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철강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11월 초에 80불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거의 120불 중반, 거의 한 2, 3개월 만에 거의 50%, 60% 정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의 철강 제품 수입 가격은 11월 초 저점 대비 한 10% 조금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철강석하고 철강 제품 가격의 방향성은 같지만 이 상승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철강석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철강 제품은 지금 아직까지는 철강 실물 수요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국이 12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면서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뭐, 대다수의 성들이 이미 이제 코로나 정점을 이미 이제 찍었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한파라든지 이런 날씨적인 이슈까지 같이 결부가 되면서 철강 수요가 상당히 안 좋지만 어쨌든 지금 춘절이 끝났고 그리고 날씨 이슈는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실물 수요는 저희는 당연히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중순 빠르면 2월 중순이나 6월 말부터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이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이제 키 맞추기 작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중국 철강 가격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탑픽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려아연은 뭐 그냥 중립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중성주 중에서는 이제 세아제강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